요즘 20, 30대가 모이면 빠지지 않는 말 가상자산입니다. 시장 규모는 커졌는데 규제냐 보호냐 논란만 있고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여야 간판 초선의원들이 보는 현재 당내 새 지도부 구성과 쇄신 방향, 그리고 대선 승리의 방정식까지 지금부터 딥톡 정치에서 토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박성준 의원께서는 사건원장으로 많이 알아보시죠. 아나운서 출신이시고. 예. 또는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행정부지사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하시면서 가장 좀 보람 있었던 의정 활동을 좀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저는 이번에 처음에 이제 국회 들어와서 원내대변을 맡았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국가 주요한 어떤 국정 방향이라든가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그것을 제가 또 알기 쉽게 기자들과 함께 브리핑도 하고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뜻깊었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생각했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법안을 예. 하나를 내놨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국회의원 사연임 제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3번만 하자. 예. 3번 하면 12년, 12년 하면 자기 가진 실력 다 쏟아냈다. 예. 그 다음에는 뭐 사회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 장에 출마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지 3번만 하게 만들자 이랬는데 그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건 엄청나게 먹었어요. 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당내 쇄신 또 개혁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높은데요. 현재 좀 당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 좀 주시겠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4.7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듯이 민생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부동산 문제, 세금의 문제,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과 같은 경제 활성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더 잘 풀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역사와 대화하는 그런 개혁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차원, 또 민생개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국정에 있어서 또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방향에 대한 것들을 진지하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 개혁 말씀하셨는데 민생개혁, 권력기관 개혁 저희도 뭐 방향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하고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몰두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다. 우리 그동안 싸워왔던 거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들어와 보니까 일단 초선들의 계파가 없으니까 예. 억눌리거나 뭐 얽매이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초선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발언을 합니다. 들어와 보니까 한 60점은 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 룰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주제는 초선이 보는 새 지도부 구성과 사면 문제인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초선 숫자가 각각 81명 그리고 56명이죠. 각 당 전체 의석수의 대략 절반 정도가 됩니다. 때문에 지도부 구성에 큰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지도부 구성 과정과 좀 기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했던 얘기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전진할 때는 주저없이 하고 인내할 때는 초조해하지 말고 그리고 후회할 때는 낙심하지 말자. 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민심을 잡아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도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쇄신을 통해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윤호중 그 원내대표가 사실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통과시키기는데 상당히 무리수를 많이 떴습니다. 소위 우리 입장에서 날치기 통과라고 얘기하는데 국회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서 이건 여전히 똑같은 형국으로 굴러가겠다는 우려를 좀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반박을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좀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관련돼서 그 법사위원 당신이 날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좀 하는데 날치기가 아닙니다.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사실은요. 그 토대를 마련해줬고 그 시간까지 줬는데 일방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비토를 한 것이죠. 충분한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충분하게 시간을 주거나 충분하게 절차를 밟지를 않았고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3법이라든지 기업규제 3법 같은 것들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사회에 어떤 큰 변화가 왔느냐.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고 그다음에 뭐 전월세는
씨가 마를 정도로 없어져서 청년들이 영끌해서 아파트를 사러 달려드는 이런 큰 부작용을 낳았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차분하게 국회답게 토론을 하고 통과시켰더라면 이런 부동산 대란은 안 일어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어떤 또 시대를 담는 거거든요. 특히 부동산 이제 투기 과열이 상당히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규제에 대한 방안들이 이제 나왔던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연착륙 과정에서 LH 사태가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실제 부동산의 안정화 정책 자체가 좀 오히려 이제 본질이 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었죠. 예. 예. 뭐 처음부터 굉장히 팽팽한데요.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대세로 여겨졌던 이제 김기현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의 의미 좀 짚어주시죠. 경험이 많은 분이죠. 우리 당 정책위원장도 하셨고 울산시장까지 겹쳐서 4선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당내 경험을 갖고 있어서 잘하실 거라고 다들 믿었고 초선들 의원들하고 스킨십을 굉장히 많이 예. 해왔습니다.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고 세미나마다 와서 인사말하고 그게 쭉 지내왔는데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경험과 스킨십이 많았다. 그게 승리로 이끌어진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당 원내대표 이제 선출이 됐으니까 이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과연 또 야당이 그런 원내대표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고 준비를 해왔는지 그것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단순하게 여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만 반사 이익을 통해서 그냥 수혜를 받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지 저는 이게 시험대에 와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시대 정신을 봐야 되는데 시대 정신의 핵심이 공정과 법치 아닌가. 훼손된 공정과 법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김기현 의원이 이제 그 판사 출신입니다. 공정과 법치에 대한 깊은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대 정신에 참 부합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업적이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왔느냐,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역할을 해왔느냐, 또 국민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 잣대가 분명히 들이밀게 되는 거고, 예. 그 시험대에서 과연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도 윤호중 원내대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의 경우 좀 이제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박수영 의원도 당대표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입장을 일단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 저도 뭐 거론을 해주시니까 당대표 반열에 올려주셔서 아이, 너무 감사하죠. 오히려 박수영 의원님이 그 당대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도 일단 오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훈합니다 오늘. 예. 예. 그런데 이제 초선에서 두 사람이 나가게 되면 예. 우리 김웅 의원은 벌써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두 사람이 나가게 되면 표가 분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솔직히 뭐 나가고 싶었지만 뭐 때를 조금 미리 좀 뺏겨서 양보하는 쪽으로 뭐 정리를 저보다는 하고요. 김웅 의원이 훨씬 더 우수하고 예.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초선 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예. 이제 정치 저도 이제 초선이지만 선배 정치인들을 보고 역사의 어떤 정치인들을 쭉 살펴보면은 정치라는 것이 연륜과 경륜이 붙고요. 정치라고 하는 검증의 잣대를 봤을 때는 정말 이 시대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초선이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가서는 저는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뭐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네. 김웅 의원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초선이라는 타이틀로 자기가 당대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 초선답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정책, 그렇죠. 희망, 네. 꿈 이런 걸 얘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당내 가장 큰 개파가 이제 초선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56명이니까 이제 절반이 네, 되죠. 넘습니다. 넘죠. 넘습니다. 예. 초선들은 그러면 다 김웅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초선들이 합의하고 일치하고 있는 건 딱 하나. 예. 당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 이 방향은 맞지만 그 사람이 딱 김웅이어야 되느냐. 여기에 예.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당대표 후보 나온 사람들 중에 정견 발표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과연 누가 더 희망과 꿈과 비전 제시할 수 있는가가 좌우될 것이고 거기 이제 김웅 같은 초선들이 더 잘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초선 입장에서는 이렇게 초선들이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 좀 부러우시거나 그 그러지 상당히 않으세요? 뭐 좋은 이제 예. 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원내대표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이 대표의 자리는 늘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면 선택과 결정을 하는 시간에서 그 정치적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초선 의원들이 나가는 건 중요한데 그러한 그 정치적 훈련을 통해서
검증이 됐느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주 젊은 나이인데도 어떻게 들어가서 총리를 잘할 수 있었느냐고 보면 원로 정치인들이 이렇게 옆에서 조언을 계속 해줍니다. 너 혼자 결정해, 너 혼자 다 해라가 아니라 그들의 노하우, 그들의 경험을 투영을 시켜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제 젊은 총리로서 잘 해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국내 정치도 좀 한번 살펴볼 정치적 필요가 있을 토양은 것 좀 같아요. 다른 면이 네. 있으니까요. 국내에서는 과거에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40대 기술론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외국 사례를 얘기했는데 토니 블레어라든가 뭐 빌 클린턴이라든가 지금 요즘에 이제 마크롱 같은 경우도 등장을 하는 건데, 그럼 토니 블레어나 클린턴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정치 진영에서 진영 논리가 아니라 새로운 통합의 정책을 통해서 제3의 길을 걸어갔던 거거든요. 시대 정신을 이제 담아내는 것이죠.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초선이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내실을 다지고 내공을 다져서 그 시대에 담아낼 수 있는 담론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왜 오바마가 됐겠습니까? 또 클린턴이 왜 됐고 토니 블레어가 왜 됐는지, 마크롱이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죠.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생각과 민심을 잡아낼 수 있는,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공유하는 그런 그릇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크게 치워집니다. 크게 치워집니다. 예, 우리 박성준 의원님 아주 대선 주자급의 발언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 당대표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 말입니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마치 그 말을 반면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김웅 후보가 그런 건 전혀 없는 단순히 초선에 기대서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셨던 거예요. 뭐 한번 저도 시험 때 이제 한번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지켜보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그 당대표 선거는 이제 2일에 이제 5월 2일 날 확정이 되죠.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눈에 띄는 쇄신, 좀 정책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다 세 분 다 다선이고 지금 어떻게 좀 판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또 우원식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원내대표를 역임했고요. 또 송영길 의원은 인천시장까지 했던 경험과 연륜을 다 갖춘 후보인데, 이 세 분은 저는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봅니다. 변화해야 되고 또 쇄신해야 되고 혁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집권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민심을 바라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내 결집을 할 수 있는 당내 민심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그 후보가 저는 된다고 보고 있고, 세 분 다 저는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이 이제 당대표의 어떤 담론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세 분이 뭐 이런 역할을 좀 잘 해낼 수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제 세 분이 우리 유권자들이 하는 말로는 그나물의 그 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익숙한 얼굴, 맨날 보던 사람, 원내대표도 했던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나오시니까 달라지는 모습이 좀 없다. 그 4.7 보궐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민주당도 상당한 변화를 추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의 예측이었는데, 예측과는 달리 너무 일상적인 사람, 너무 익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대선을 향한 레이스에서 일단 우리가 1승을 거두고 가는 게 아니겠는가. 뭐 이런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물의 그 밥이다 하더라도 좀 밥이 잘 지어지고 나물도 좀 괜찮으면 좀 밥이 맛있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세 분의 당대표 후보가 지금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후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좀 만족할 수준의 답을 좀 드릴 거라고 봅니다. 저도 하여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본다는 얘기는 이제 주로 이제 사회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분께서 많이 해주시네요. 아닙니다. 국민도 늘 지켜보고요. 서로 정치인들도 여야 같이 지켜보거든요. 맞습니다. 자,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전직 두 대통령의 이제 사면 문제거든요. 먼저 박수영 의원님은 개인적인 좀 의견과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탄핵 무효론하고 사면론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도 나왔잖아요. 다만 사면론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꺼낸 것이 아니고 이낙연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의 한 사람인 이낙연 대표께서 꺼냈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검토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게 대통령의 정권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달라 구걸할 필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면론을 왜 서울시장 당선자와 부산시장 당선자가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요. 보통 우리가 사면이라고 할 때 대통령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대표라든가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야, 이때는 좀 사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여당 대표와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우리가 이번에는 사면을 하는 것이 국민 여론에 맞고 우리가 한 발자국 역사를 진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공간인 것이죠. 근데 저는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당선자와 부산시장 당선자가 사면의 카드를 썼다라는 것은 큰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좀 오버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두 분 시장님이 너무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인도주의적인 관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교도소에 있게 되니까 이건 국민 통합이라기보다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사면 좀 해주셔도 되지 않겠냐. 뭐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이슈를 네. 만드는 과정이 좀 부적절했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데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내 얘기 하나만 좀 짚어보죠.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관해서 좀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부 초선들의 좀 반대가 거론이 되는데 좀 어떤 우려를 좀 갖고 있는 건가요? 예, 오늘 주신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당내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예.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정식을 이번에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4.7 예. 보궐선거에서 우리 지지층, 오른쪽에 있는 우리 지지층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2030 중도, 그다음에 샤이진보 표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래야 대선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 대선 방정식을 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외부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뿐만 아니라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이런 분들 또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하나의 어떤 집을 짓기 위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매우 분열적 요소가 강하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추후에 분열적 요소가 매우 강한 정당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저는 그게 분열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우리 당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 그걸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을 보니까 분열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민주당의 경우는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이후로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단일 대우 딱 갖추어서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 통과 탁탁탁 시키고 잘 해왔는데 저는 다양성이 부족한 민주당이 스스로 미안해서 만드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제 말이 달라지는데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걸 지적을 하면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걸 지적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또 하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범야권 통합과 이제 대선인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이죠.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안 대표가 말한 원칙 있는 통합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늘 안 대표가 하는 것처럼 애매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얘기를 던져가지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저는 하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서 판이 깨지기보다는 대선 직전까지만 가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내에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된다. 계시군요. 당장 급하게 하면서 서로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내에서는 좀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진들은 좀 빨리 서두르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중진의 일부가 그런 얘기하신 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자강이 우선이다. 우리 체제가 지금 막 바쁜데 예. 당대표를 뽑아야 되고 최고위원을 뽑아야 되는 이 복잡한 과정에 있는데 또 통합이라는 걸 진행하면 너무 변수가 많아지니까 자강부터 하자. 우리 체제부터 갖추고 논의를 시작하자. 이게 다수 의견입니다. 예. 제가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강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분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이제 안철수 대표와의 이제 통합에 대한 얘기를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한 말씀 드리면 한국의 정당 통합사를 보면은 흡수 통합 내지 당대당 통합인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분열적 요소가 강한 후보였습니다. 통합보다는 분열의 모습이 더 강했던 후보였고요. 또 그동안의 정치를 보면 다수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소수로 전락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연의 모습을 볼 때 작은 집에서 큰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소수에서 다수를 만들어가는 거고 분열에 있던 당을 통합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과연 안철수 대표가 그러한 정치적인 역할을 해왔는지 한번 의문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예, 대선을 1년 앞두고 여야 모두 이제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 지지율이 좀 정체돼 있어요.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좀 돌아선 게 이제 원인일 텐데 재보선을 통해서 좀 어떤 노력을 당장 좀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원내대표를 뽑았고요. 5월 7일 이제 당대표 선거 이후에
당이 이제 하나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구심력을 발휘하고 흩어졌던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지켜보면서 앞으로 당대표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귀담아 들을 겁니다. 그것은 크게 볼 때는 국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문제, 복지 정책 문제, 경제 정책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에서 남북 관계 문제라든가 한미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 국민들이 믿음이 갈 때 그 지지율이 모아지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이제 재보선에서 뭐 민심을 얻었지만 당내에는 유력한 그 대권 후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이제 방정식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신다면 어떤 고차원 방정식을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님에 비해서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후보 풀을 가지고 있고 예. 개인적으로 훨씬 앞서는 인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 쪽의 후보라는 게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 원희룡 지사, 그다음에 뭐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대표 등 뭐 이런 분들이 쭉 있기 때문에 라인업이 훨씬 좋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권 후보로 인식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예, 저쪽은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유권자들의 후보의 선택의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나 대신 싸워줬느냐? 예.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느냐? 나에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의 그 잣대라고 하는 것은 냉혹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 우리 당의 후보들이 유권자들이 볼 때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라고 볼 때는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민주당의 두 후보가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기준에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당 후보 말씀하시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상당히 우리 당 후보를 너무 디스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두 분이 왜 이제 초선 중에 이제 간판이라고 하는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고생하셨고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에 세게 들어주셨습니다. 건강이 좋은 진짜 거니까요. 디톡스 주세요. 예, 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